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포켓 와이파이보다 더 저렴한 거예요. 또 이거는 반납도 안 해도 되고 해지도 따로 안 해도 되고 그냥 변경 예약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해외 통신사 로밍 부분에 있어서는 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실 때 데이터 로밍 많이 해가시죠? 어떤 방법을 많이 쓰시나요? 뭐 통신사 로밍 서비스, 뭐 포켓 와이파이, 그리고 현지 유심. 지난 주말에 최근 결혼한 제 친구가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포켓 와이파이를 해갔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다고요. 그래서 KT 로밍 서비스를 해달라길래 저만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 해외 로밍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통신사 로밍 서비스, 그리고 포켓 와이파이, 그리고 현지 유심을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들의 장단점부터 쉽고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 통신사 로밍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이 국내 이동 통신사를 통해서 이 해외 이동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 통신사 로밍의 장점은 내가 해외에 나가서도 내가 기존 사용했던 번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내가 해외에 있더라도 바로바로 연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 많이 언급되는 단점 중 하나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이 있는 거죠. 그건 뒷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리고요. 다음은 현지 유심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해외 유심 칩을 구매해서 바로 끼우기만 하면 이 해외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예요. 해외 유심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 해외 번호도 사용 가능해서 외국어가 능통하신 분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죠. 그러나 이 치명적인 단점은 내 유심을 빼서 해외 유심을 꼽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가 국내에서 사용하던 이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다만 요즘 출시한 모델 아이폰 XS부터 또는 갤럭시 S23 같은 경우에는 듀얼심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물리심 하나 그리고 내장심 하나로 해외에 나가서는 이 e심 개통을 해서 내가 사용하는 번호가 끊기지 않게 유심을 2개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리심보다는 e심을 발급해서 전화 문자를 끊기지 않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이 갤럭시의 최신 모델이 아니신 분들은 현지심을 무조건 내 심을 빼서 끼워야 되기 때문에 단말기 보험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국내에 사용했던 내 심을 빼고 해외 현지 심을 꼽았는데 만약 단말기를 분실한다면 국내에 있는 이 통신사 보험은 거의 수혜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매치기도 좀 많고 만약에 폰을 내가 이렇게 놔두고 갔었을 때 바로바로 들고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저도 예전에 필리핀에 간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폰을 잃어버려서 통신사 쪽 보험은 아예 수혜받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는 아이폰을 사용했었는데 이런 e십 서비스도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심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고 그냥 생돈 100만원 넘게 날려버린 거죠. 세 번째는 이 포켓 와이파이인데요. 포켓 와이파이는 해외 통신망을 와이파이 신호로 바꿔주는 라우터 기계를 대여하고 해외에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쉽게 말해 이 KT 에그 서비스와 비슷해 들고 다니는 와이파이라고도 불려요. 장점은 이 기계 하나로 최대 5명까지 망을 잡아 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N방하기도 굉장히 좋죠. 그러나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성수기에는 아무래도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라우터가 부족해서 대여하기도 힘들고, 이게 또 손에 항상 들고 다녀야 되고 호주머니에 넣으면 굉장히 또 불편하잖아요. 만약 이 기계를 5명에서 다 같이 쓴다라는 가정했었을 때 아무래도 들고 다니는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5명이 잡은 경우에는 이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화장실에 갔었을 때는 폰이 끊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또 번거롭고요. 5명에서 이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서 매번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기계다 보니까 매번 또 충전을 해줘야 돼요. 만약 또 이 기계를 분실한다면 거의 한 4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내야 되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 다같이 잡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긴 한데 이게 3명 이상 잡게 되면 굉장히 느리다는 부분이 큰 단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3가지의 로밍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을 비교해봐 드릴 건데, 요즘 누가 해외 가서 이 텍스트로 치는 이 카카오톡만 사용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양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 친구도 해외에서 전화 온 이유가 데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서비스를 해달라고 했었으니까. 끊김없이 실시간에 이용하려 한다면
3mbps 속도가 필요해요. 이 3mbps 속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720p 일반 화질 영상은 무난하게 시청 가능하고 고화질 영상을 보고 싶다 한다면 20mbps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3mbps 속도를 데이터 1기가 사용한다 가정했었을 때 인스타그램은 한 5시간 30분 정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 50분 정도 시청이 가능해요. 요즘 사람들은 카카오톡만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니까 하루에 대략 한 데이터 1기가 이상은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각각 가장 저렴한 상품을 꼽아 가격 비교를 해볼게요. 하루 평균 데이터 1기가 사용하는 사람이 제 고향인 태국에 4일 동안 갔다고 가정하면 제공되는 데이터가 총 4기가 이상은 필요하겠죠. 이때 이 통신사 로밍의 부가 서비스의 경우 KT는 15일 동안 데이터 총 4기가를 제공하고 다 쓸 경우에 데이터가 차단되는 데이터 함께 온 요금제가 33,000원, SK의 경우 30일 동안 총 4기가를 사용할 수 있고 다 쓰면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배로 4기가 요금제가 39,000원, LG통신사의 경우 30일 동안 총 4기가를 제공하고 모두 소진됐을 때 데이터가 차단되는 제로라이트 요금제가 39,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지유심의 경우 기본 5일 동안 데이터 총 5기가를 제공하고 모두 소진했을 때 이 데이터가 차단되는 심의 13,000원.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포켓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4일 동안 매일 데이터 2기가씩 제공하고 당일 데이터 소진하면 512kbps 속도로 무제한 요금제가 하루에 3,900원이에요. 그래서 5일 기준으로 15,600원. 여기에다가 포켓 와이파이를 잃어버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880원의 부가 서비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분실보험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4,780원이고 4일 하면 총 19,120원이에요.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가격과 기능을 총 정리해보면 업무차 이 해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국내에 있는 통화라든지 문자를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비싸더라도 무조건 통신사 해외 로밍을 하셔야 되고, 가장 저렴한 로밍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면 현지 유심을, 그리고 2인 이상 여행하시는 분들은 분담할수록 가성비가 좋아지는 이 포켓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통신사 데이터 로밍, 현지심 그리고 포켓 와이파이 모두 조금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과연 하루에 데이터를 1기간만 사용하냔 말이에요. 요새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습관적으로 뭐 어딜 이동하면 무조건 폰을 또 봐야 되고 노래도 들어야 되고 동영상도 시청해야 되고 이게 1기가로 안 되겠죠. 현재 제가 비교해드린 게 4일 기준이지만 요새 유럽 가려면 10일에서 15일 정도는 또 갈 거고, 요새 해외 나가서 장기간으로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해당 제가 설명드린 모든 로밍 서비스들은 데이터 사용량이 현저히 작고 단기간에만 유리하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찍은 이유인데요, 저는 이 세 가지 로밍스를 전부 다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답니다. 바로 KT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 별도의 해외 로밍 신청할 필요 없이 이 자동으로 로밍되는 초이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건데요, SNS 사용률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 안 하고 단순히 텍스트로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보이스톡을 하시는 분들은 100kbps 속도로 무제한을 이용할 수 있는 초이스 베이직 요금제나 초이스 스페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또 내가 만 29세 미만이라면 Y 슬림 요금제라고 55,000원짜리 저렴한 요금제 있거든요. 그 요금제만 사용을 하셔도 해외 나가면 데이터 로밍 신청할 필요 없이 100kbps 속도로 무제한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금제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초이스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저한테 해외 나가서 데이터 로밍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무제한이긴 무제한이지만 이 100kbps 속도는 아까 전에 내가 설명드린 3mbps 속도의 30배가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카카오톡만 사용하실 분들만 이용하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프리미엄 초이스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프리미엄 초이스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기가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걸 다 쓰게 되면 무제한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요금제 쓰는 동안이니까 기간도 딱히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 프리미엄 초이스 요금제가 가격이 들으면 좀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무려 13만원짜리 요금제예요. 이 13만원짜리 요금제 옵션 안에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추천해드린 9만원, 11만원, 13만원짜리 요금제 다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교해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포켓 와이파이보다 더 저렴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3만원을 나누기
요금제는 1할 계산이니까 30일이라 가정했었을 때 하루에 내가 이 요금제를 쓰는 비용이 4,333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4일 동안 쓴다 가정하면 17,333원으로 무제한 로밍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포켓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포켓 와이파이의 4일 이용료의 경우 19,120원보다는 대략 한 2,000원 정도 더 저렴하죠. 내가 또 단순히 13만원만 내는 게 아니고 요금 할인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KT에 프리미엄 가족 결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요금을 25% 더 해주는 건데, 이거는 KT 사용하시는 분들 중 한 40% 이상,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할인 혜택을 보고 계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프리미엄 가족 결합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4,300원이 아니고 그의 반값인 한 대략 한 2,000원 정도, 가장 저렴하다는 이 현지 유심 가격을 내면서 빠르게 무제한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요금제 변경은 한 달에 한 번씩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가 월 초에 프리미엄 초이스 요금제로 바꿨다, 그럼 내가 원래 기존 5만원 정도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요금이 무려 13만원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합 할인이나 요금 할인을 안 받았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쓰는 요금이 8만원이 더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모두한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무제한 요금제, 그러니까 좀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실 거니까,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기존에 좀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결합 할인이나 요금 할인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득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타 통신사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아무리 프리미엄 요금제 또는 엄청 비싼 요금제를 쓰더라도 이런 서비스는 없고요. 로밍 부하 서비스 가입해야 된다고 했고, LG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높은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추가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요금제와 이 로밍 부가 서비스로 쓰는 비용을 합치게 되면 결코 저렴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해외 통신사 로밍 부분에 있어서는 KT가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이 요금제 변경만 해서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요금제 변경이기 때문에 고객센터 어플로 요금제 변경을 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요금제 변경해달라고 하거나 가까운 KT 대리점 가서 요금제 변경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또 고객센터 어플로 되다 보니까 해외에 내가 급하게 나갔어요. 근데 포켓 와이파이도 못 빌리고 해외로 데이터 로밍도 신청을 못했어요. 해외 심도 신청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 그냥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고객센터 어플 들어가서 요금제 변경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 초이스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외여행 나가실 때 요금제 변경하지 않고도 데이터 로밍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싶으시면 프리미엄 초이스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은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데이터 로밍 서비스와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요금제 변경으로 인한 데이터 로밍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유익한 KT 정보 계속 드릴 테니 구독해 주시고요. 휴대폰 관련해서 궁금증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카카오톡 링크 있으니까 거기로 물어보셔도 거의 한 24시간 제가 상담해 드리는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상 KT의 미케였습니다. 유바 안녕. 다시 고향 가야 되겠다. 오빠. 태국에 어쩐 일이세요? 사디까 꼬꿍까. 아니 어쩐 일이시냐고요. 고향집 맞지? 고향집?